10월 10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활동에 대해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를 동시에 찾았습니다. 탄핵을 언급한 거란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곤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0년 5월 이후론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영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가 조작 핵심 세력들의 진술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일 거라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도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이 정치권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명 씨를 정치 거간꾼이라고 부르며 선을 긋고 있고, 야당은 국정농단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가 자백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대 교수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의료계획을 주제로 대화에 나섭니다. 의정 갈등의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꼽히는 세계 국채지수에 포함됐습니다. 2015년부터 네 번째 도전만인데요. 내년 말부터 우리 채권 시장에 약 70조 원의 해외 자금이 들어올 걸로 기대됩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3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 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미국 대선을 약 한 달가량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6%는 해리스 부통령,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을 요새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을 잇는 도로에 지뢰를 심고 철도를 제거했는데, 이런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이 숨진 데 대한 보복이라며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검토 중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 해안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민 60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과 2주 전 200명 이상 인명피해를 냈던 허리케인 헐린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라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키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 동남유럽 정상회의에서 내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기회를 강조하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가 얼마 전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자력 발전 자료만 10만 건을 포함해 70만 건 넘는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해킹은 북한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전 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해 수백억대 부당대출이 드러난 우리은행에서 최근 또 55억 상당의 사기대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사고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10건 가운데 6건은 은행권에서 일어났고,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내부자에 의한 횡령과 유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리학상과 화학상까지 올해 노벨상은 AI가 평정했습니다. 우리의 뇌처럼 기계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오늘날 AI 모델의 기초를 마련한 뇌과학자 존 호필스 교수, 제프리 힌튼 교수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길을 열었습니다. 교사 수수료원에서 학년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경우는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늘었고, 학부모의 요청으로 담임에서 물러난 교사도 2020년 17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교권 침해 등에 따른 교사들 의욕 상실과 업무 부담 대비 적은 담임 수당,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교생활 개입 등이 배경 등으로 꼽힙니다. 오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서울시가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임산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등을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서도 임산부를 줄을 서거나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실제 지난 3분기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쓴 평균 식대는 1인당 1만 37원, 9,923원이었던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점심값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나 편의점, 구내 식당을 찾는 직장인들 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식당도 지난해 대비 16% 늘었는데 이 자리는 저가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는 추세입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 토종 플랫폼 지도 앱들이 맛집 추천이나 실시간 교통사고, 카쉐어링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팀앱 모빌리티는 최근 각사 지도 앱에 넷플릭스 요리 경영 프로그램 셰프들의 129개 식당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요르단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는데요. 주장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의 충격적인 2대0 완패를 당한 축구 대표팀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가 연장 접전 끝에 LG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팀은 내일 운명의 5차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T는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패한 팀은 탈락한다는 징크스를 딛고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두꺼운 옷차림이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충북, 영남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